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어제 FOMC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 또 다른 소식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FOMC는 잘 마무리. 드디어 무려 1년 만에 금리 인상이 일단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라간 이 금리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쭉쭉쭉 올라오다가 드디어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어 라고 말하며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앞으로 한 2, 3일 동안 정해질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 파월은 뭐라고 했나 봤더니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멈추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이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의견을 냈다고 하며, 그러니까 우리 시장한테 경고를 날렸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며 금리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곧 내린다고 설레발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라고 경고를 날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파월이 말을 해도 말 안 듣죠.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분석을 했을 때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혹자는 올해 무조건 금리 한 번은 내린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소리를 하나 한번 봤더니 이 사람이 또 유명하겠죠. 채권왕 건들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이 아저씨는 추가 인상은 힘들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가 추가 인상을 버티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겠죠. 특히 미국의 ISM 구매 관리자 지수가 약화되고 있는 게 중요 시그널이라고 하며 경기 침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올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니까 혹시나 나중에 금리를 뭐 한 번 더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금리를 올릴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봤더니 물가지표, 앞으로 공개될 물가지표가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러한 물가지표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겠죠. 그때까지는 걱정 없이 지금 딱 생각해봐도 나쁜 소식 단 하나 없고, 오히려 연준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러한 기대감만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증시 계속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AI는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13일 연속 상승의 기록을 기록하고 어제 살짝 조정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4.8%나 급등하는 모습, 그만큼 AI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신고가 내는 기업은 절대 쉽게 팔지 말라, 이러한 증시 격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기릿이 많이 좋아하는 격언 중 하나인데 이거를 한 번 더 상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런 주식이나 그냥 뭐 신고가 냈다고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내면은 당연히 빠르게 매도를 해줘야겠지만, 그런데 보통 주식이 아니라 대형주, 특히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섹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형주라면은 신고가 기업은 쉽게 팔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뭐 버블이다 많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많이 올랐으며, 그리고 올해 초에 에코프로가 그랬죠. 버블이니 많이 이 가격은 뭐 몇 년 뒤까지 다 반영했니 아니니 요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번에는 엔비디아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요즘 슬슬 AI 버블이다 엔비디아 버블이다 이건 뭐 당장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가는 장기간은 당연히 뭐 제자리를 찾아가겠지만 단기간의 흐름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 신고가를 냈다는 거는 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이 더 있다는 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HBM 시장 계속 커집니다. 자, HBM 이제는 진짜 다들 아시죠? AI 시대에 맞춰서 메모리가 대량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메모리를 그냥 아무거나 박는 게 아니라 효율도 좋은 메모리를 박아야 되니까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각광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HBM에서 강점은 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맞춤이라는 소리겠죠.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HBM에서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50%, 삼성전자가 40%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뭐 우리나라가 다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미 4세대 HBM을 양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4세대 HBM 양산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엔비디아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오늘 또 속보가 떴죠. SK 하이닉스 놓쳤는다. 오늘 오후에 이 소식이 떴습니다. 하이닉스가 HM이 각광받는 이 상황에 물 들어올 때 놓쳐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생산을 2배를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연말까지 후공정 설비 규모를 2배로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왜 후공정 설비 규모가 이렇게 2배로 늘어나나 봤더니 참고로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쭉 쌓은 다음에 그거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겠죠. 뭔가 빵 하나하나를 쌓은 케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빵을 못생기게 쌓으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쁘게 쌓는 게 바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패키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후공정 설비 규모에 먼저 투자가 들어가고 앞으로 후공정 관련주 그리고 패키징 관련주가 조금 뜨는 시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소형주를 좀 공부하고 싶다면은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매우 좋은 흐름이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후공정 관련주, 패키징 관련주, HBM 관련주 이쪽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는 관련주로는 윈팩이라는 기업, 프로텍이라는 기업, 레이저셀이라는 기업, TSE라는 기업 등등등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주는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정말 많은 기업이 있으니까 꼭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벨라루스 전술 핵무기 도입 중. 자,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수혜는 벨라루스일까요? 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폭탄을 받았다고 하며 이 핵폭탄은 과거 일본에 떨어진 그 핵폭탄의 3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소식은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큰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걸 바탕으로 러시아가 협상에 나서기를 바랄 뿐이며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또 조금은 생겨날 수 있겠죠. 빨리 아무쪼록 아무 피해 없이 전쟁이 끝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또 관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 인프라부 차관 부산항 방문. 자, 우크라이나 일행이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 참석을 위해서 방한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인프라부 개발부 차관이 부산항 방문을 희망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왜 부산항인가 봤더니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을 위한 항만 운영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에 왔다고 하며 마침 오늘 또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소식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우크라 재건 관련주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아니 길이 예전부터 있던 소식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좀 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미국은 대만이 공격받을 때를 대비해서 자국민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떴습니다. 이거 근데 예전부터 미국의 말은 항상 진짜였습니다. 미국이 한다고 하면은 진짜 대부분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미국이 이러한 자국민 철수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진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거겠죠. 소식에 의하면은 지금 이미 6개월 전부터 위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며 최근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8만 명 가량으로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별일 없기만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대만 여행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다음입니다. 이 소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입 벌려라 경기 부양 들어간다. 자, 좀 늦은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중국도 사정이 있었겠죠. 이제서야 대규모 부양 카드를 꺼낸다고 합니다. 그 부양책은 부동산과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며 최소 12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에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철강 관련주가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타차전인가 그 ETF는 5%인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잠시 공부하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중국 관련주가 잘 있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백라면이 맛있어. 저 길이 또 몇 번 먹어봤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자, 백종원의 백라면이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며 500만 개라는 판매량은 단순 계산했을 때 3초마다 한 개꼴로 팔렸다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라면 브랜드에서 꺼낸 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꺼냈는데 이 정도로 많이 팔리는 것은 당연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고객층을 취향을 고려하고 봉지라면을 만들었고 CU에서는 고기 짬뽕을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백종원 아저씨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월부터는 판매처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캐리비안 베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3주간 캐리비안 베이를 찾은 물놀이객이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봄철 평균 기온이 최근 50년 중 가장 높은 기온을 차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놀이를 하기에 좀 부담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사실상 감기로 바뀌어서 과거에는 좀 가기가 부담되었지만 지금은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고 있죠. 아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수영복 관련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25년 넥소 후속 모델 출시. 현대차가 수소를 버린 게 아니네요. 준비의 시간이 조금 걸렸나 봅니다. 정의선 회장이 25년에 넥소의 후속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으며, 참고로 현대차는 수소에 누구보다 진심이죠. 무려 1998년부터 개발에 뛰어든 바 있고 벌써 25년째 투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수소 생태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현대차가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수소차가 왜 필요하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수소차의 장점은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미국 같은 땅에서는 충전했다가 가고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더 적합하다,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하며, 다만 여기서 살짝 걱정되는 거는 어제 봤다시피 도요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해서 10분 충전하고 1200km를 주행하는 차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승용차 쪽에서는 이제 수소가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트럭 쪽, 상용차 쪽에서는 여전히 수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출시. 청년들이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은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오늘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기본 금리는 4.5%대로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다 챙기면은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청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이렇게 11개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하며, 대면 그리고 비대면 모두 신청하니까 대상 된다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5일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걸 대비해서 오브제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 또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큐라티스 상장했습니다. 자, 공모가 4,000원이었던 큐라티스 기관 평가가 좋지 않아서 저기 리슨 패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상외의 선전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초가는 4,500원, 500원 오르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상한가까지 1시간 반 정도가 걸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혹시나 청약을 했다면 치킨 여러 마리를 획득을 했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부럽고, 내일 상장하는 과연 프로테움텍 이 친구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환매 청구권 등장. 자, 말 그대로 환불해주겠다는 거겠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알맥이라는 기업은 이름부터 딱 느낌이 오죠. 전기차용 알루미늄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알맥은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특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환매 청구권이 있는 청약이니까 아마도 우리가 청약을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환매 청구권이라는 거는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습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가 주식을 매입을 해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조금 손해를 보긴 하지만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우리는 10% 손실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월에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야, 벌써부터 섹터가 마음에 듭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기업도 환매 청구권이 있는데 필수가 아님에도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은 우리가 꼭 꼼꼼하게 공부해서 이왕이면은 청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미국 틱톡 금지법이 나오면은 삼성이 불똥.
미국에서 발의된 틱톡 금지 법안, 이게 통과가 되면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틱톡이랑 우리랑 뭔 상관인데 하고 봤더니, 일단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개인정보를 막 가져가고 여론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근처에 틱톡이랑 관련된 회사까지도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말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가능은 하다고 하니까 괜히 또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틱톡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K 시그넷 테슬라 방식 제품 출시 발표. 자, 전기차용 충전기를 생산하는 SK 시그넷이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사용하는 충전 방식을 적용한 제품을 올해 내 출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내 완성차 브랜드들이 잇따라 NACS 표준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게 바로 테슬라가 사용하는 충전 방식인데요. 그러자 SK 시그넷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NACS 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CCS 방식 등 다른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테슬라를 비롯한 이쪽 차량에도 맞추겠다는 소리겠죠. 그나저나 이게 그렇게 뚝딱 만들 수 있나 봤더니 기존 제품의 통신 및 제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큰 어려움 없이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SK 시그넷이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제품에다가 두 개의 커넥터를 다는 그러한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쪽은 기존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 한쪽은 NACS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차가 오든 무조건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더 효율적 충전소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SK 시그넷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븐틴 등 K-팝 가수 중국 시상식 한다. 뭐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선택적 한한령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텐센트 뮤직의 연례 시상식에 K-팝 가수를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는 무려 7년 만의 일로 나름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바탕으로 엔터, 게임 그리고 화장품 등 이러한 중국 관련주들의 전망도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